봤는데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이게 베르네란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질병은 1000개나 있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질병 1000개 이상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근데 이런 수많은 질병을 피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건강 하나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게 더 좋다, 더 중요하다. 그런 거를 나타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 과정들이 사실은 제가 느꼈던 의문점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오신 소비자분님들도 이런 질문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티알라이티라는 이 제품을 처음 만났을 때 좀 회의적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저는 나이도 처음에 20대였었고, 남자였고, 또 제 스스로 나름 건강관리, 운동으로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탄탄한 몸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체지방률이 거의 10%였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도 좀 괜찮은 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티알라이티라는 제품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살은 운동으로 빼야지 뭐 그런 걸 먹어가면서 빼. 건강관리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데 뭘 먹으면서 보조식품으로 살 뺀다고? 에이, 그 말이 돼? 그것도 돈을 써가면서 그거 관리해야 돼? 에이, 체질이 바뀌어. 에이, 의지 문제지. 이겨내면 다 할 수 있어. 야, 그런 거 안 해도 건강관리 난 잘해.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제가 입문하고 나서도 제가 한동안 갖고 있던 생각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에서 지금 어떻게 이런 티알라이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 이런 해독에 있어서 이런 제품이 어떻게, 이 아이템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왜 청소해야 할까요? 왜 청소해야 할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방이 있는데, 우리가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활 쓰레기라는 것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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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겠죠. 이런 생활 쓰레기가 쌓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청소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몸도 이런 쓰레기들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자, 영상 하나 같이 보고. 네, 중간에 약간 잡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인터뷰 마지막에 하신 분이 사실은 모유수유, 첫 아이이기 때문에 또 모유수유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외출도 자제했고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당연히 안 드셨고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피하셨고 아침마다 이렇게 사과를 먹어가면서 건강관리도 하신 거예요. 내가 먹는 게 곧 아이한테 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유 검사를 해봤는데 중금속이나 수은, 납 이런 거나 심지어 농약도 검출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몸에 많은 쓰레기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생활 독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환경 독소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 잡게 됐는데 실제로 뭐 가공식품이나 바이러스, 세균, 뭐 요즘 코로나는 너무 당연한 말이 돼버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GMO라는 부분만 살짝 볼게요. GMO라는 게 뭐냐면 유전자 변형 작물이에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런 가공식품, 과자나 라면 같은 데 많이 쓰이거든요. 뭘로 많이 쓰이냐면 GMO 옥수수가 액상 시럽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단맛을 내는 첨가제 있죠. 그 액상 시럽을 만드는데 주로 쓰이는 게 이 GMO 옥수수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밀가루를 만들 때도 이 옥수수, 그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를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GMO 옥수수나 GMO 작물이 쓰이게 되면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실제로 이걸 연구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 어떤 쥐에다가 이 GMO를 지속적으로 먹였더니 이렇게 탑구공만한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층에서도 이런 종양이나 암 발생 비율이 굉장히 올라간 원인이 있겠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이런 백혈병이나 이런 혈액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해독이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사실 이 해독이란 걸, 디톡스란 걸 들었을 때 그거 상술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산대학교 병원에 있는 김진목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리무벌,
독소 제거라는 말이죠. 리무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독소 제거는 곧 해독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간, 신장, 폐, 림프, 피부 등 해독 장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독은 할 필요가 없다. 해독을 얘기하는 것은 상업적 의도를 가진 불순한 장사꾼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독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6년 이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것들이 젊은 연령층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오염된 환경과 먹거리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동물을 밀집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죠. 공장식 축산에 의해서 키워지는 동물들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밀집 사육되는 동물들의 위생 관리를 위해서 또 엄청난 양의 살충제도 쓰고 소독제도 써야 되고 항생제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환경 오염이랄지 오염된 먹거리들 때문에 우리 몸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나가면 몇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심해지죠. 악취가 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벌레가 들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좀 우리가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런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 세포가 손상이 되기 시작해요.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염증 반응은 이런 것들이에요. 기능이 저하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하죠. 그리고 많이 잘 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혈액순환 안 된다, 수족냉증이 있다 막 그러면서 부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또 충혈되면서 우리 피부가 민감해지기도 하고 트러블이 나기도 시작해요. 또 그것뿐만 발열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진다 할지 아니면은 탈모가 일어난다고 할지 실제로 미용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잘 아시는데 간이 안 좋아지면 이 정수리 부근에 탈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모를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실 텐데 아마 여기에서 단 하나도 체크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최소한 비염 하나 정도 있으실 수 있고 피부에 트러블도 종종 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신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독소가 쌓인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독소가 쌓이게 되면은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선택이란 걸 하게 되죠. 가장 흔한 분들은 이제 참거나 이제 무시를 해요. 그 증상이나. 쉽게 말해 쓰레기 악취가 나거나 벌레가 끼더라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좀 깔끔하신 분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데 참거나 무시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렇게 질병 단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영상 하나만 같이 볼게요. 이 염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염증이 백혈구가 계속 염증을 지속시켜요. 그래서 세포라는 게 늙으면 죽고 또 젊은 세포가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 궤양성 대장암 환자들은 염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세포는 계속 생기는데 늙은 다시 잘 나왔네요. 이 염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염증이 백혈구가 계속 염증을 지속시켜요. 그래서 세포라는 게 늙으면 죽고 또 젊은 세포가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 궤양성 대장암 환자들은 염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세포는 계속 생기는데 늙은 세포가 죽지도 않아요. 그 계속적으로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유전자가 이제 변화가 되고 그 세포 사이클이 틀려지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염증에 대한 증상들을 우리가 무시했을 때는 이런 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제 한국인이 가장 크게 사망하는 원인 1위가 암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즘에는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1위는 암이지만 2위와 3위는 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혈관 질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치매거든요. 근데 치매가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노인성 치매와 초록이 치매라고 있죠. 근데 노인성 치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억력이 감퇴하고 이제 치매 걸리는 그건데 초록이 치매는 뭐냐면 이렇게 뇌에 독소가 쌓이면서 젊은 나이 때부터 발생하는 치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28 한창 젊은 나이에 상철 씨에게 찾아온 불청객 치매. 치매는 순식간에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요. 아유.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하루하루 기억이 사라지고 행동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견디며 신랄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한번 노력할 테니까 곁에 지켜봐 주시다가 좀 수정해주고 좀 챙겨줄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불과 지난 3년 사이 증상은 더욱 나빠졌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가는 기억입니다. 누구야? 엄마, 응? 이거. 엄마, 응. 여기는? 아빠, 응.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도 못 보지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니까. 응? 꿈에도 안 나와? 안 나.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매가 더 이상 나이가 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뇌에 독소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이제 치매나 이런 쉽게 말하면 그 영화에서 나오던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진짜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의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잖아요. 생존율도 올라가게 됐고. 근데 이런 병에 대한 발생 확률, 유병률이라고 하죠. 그 유병률은 또 반대로 굉장히 증가했어요. 즉 오래 살지만 병이 길어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한 번에 있어서는 이 내 몸을 청소하는 그 관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해독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한 해독이기도 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치매나 이런 혈관 질환 또 암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내가 내 몸 챙기려고 건강 관리가 내 몸 챙기자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온전하게 정말 제대로 그 건강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지출은 지출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게 지금 만약 보험을 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 몸에다가 투자하셔서 보험을 드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왜 우리는 여지껏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 몸속에 있는 쓰레기 청소하지 못했을까요? 아까 보셨듯이 대안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찾았던 대안들은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살이 찌거나 마르신 분들은 어떤 운동이나 어떤 식단 관리를 통해서 몸을 관리하셨을 거고 또 보양식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뭐 염소즙이나 뭐 양파즙 이런 거 챙겨 드시는 분도 있으셨을 거고 또 아니면은 병원에 다니시면서 어떤 수술이나 약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고혈압 환자분들이랄지 당뇨 있으신 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한계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대안들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식단 관리나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원리는 다 똑같아요. 적게 먹고 많이 쓰자. 그래서 운동 열심히 보통 헬스장 가서 PT 받으실 때도 보통 보면은 운동 많이 하고 또 적게 먹고 고구마나 옥수수 이런 거 먹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적게 먹고 많이 쓰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한계점이 뭐냐면 결국엔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때 당시 108kg를 감량을 했어요. 총 17명이 참가를 했는데 16명이 다 100kg 넘게 감량이 됐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랬으면 진짜 굉장히 이슈가 됐겠죠. 근데 이분들을 7년 후에 다시 인터뷰 추적 조사를 한 거거든요. 한 명 빼고 모두가 다시 요요 현상, 다시 원래 정상 자기 본래 몸무게 보다 더 살이 찌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대사율을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살을 빼기 전보다 대사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번 줄어든 엔진이 다시 돌아오질 않고 살이 더 찌기 쉬운 몸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또 식욕 억제제나 한약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그런 분들 만나 뵀는데 사실 이게 다른 것보다 이 한약이나 식욕 억제제는 정말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오늘 이 순간에 이걸 제대로 아시고 이걸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약이나 식욕 억제제 주성분이 에페드린이란 거예요. 근데 에페드린이 뭐냐면 실제로 제 회원 중에 한 명이 그 여자 선수예요. 프로 빌더 선수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와 소통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즌에 이제 접어들어야 돼서 좀 커팅을 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체지방을 깎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에페드린이란 걸 먹어볼까 한다. 근데 너무 약을 먹으면서 살을 그렇게 줄인다는 게 조금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동생 중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에페드린이라고 너 혹시 알아?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막 물어보는 이거 내 아는 회원이 이걸 가지고 체지방을 좀 커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쓰이냐면 우리 응급실에서는 심정지라고 심장이 정지되고 마비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심정지 환자들을 다시 심장박동을 뛰게 할 때 그때 쓰는 게 에페드린이래요. 쉽게 말하면 죽은 심장도 뛰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굉장히 강력해요. 이거를 만약 과다 복용하거나 지속 복용하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아예 우리 뇌가 그냥 셧다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디빌더 중에서 이걸 복용했다가 굉장히 효과가 좋았대요. 뭔가 커팅하는 효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쓰러졌는데 3일 뒤에 깨어났는데 자기는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실제 이 약물을 끊었다고도 하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강력한 정신계에 작용하는 어떻게 보면 항정신성 마약류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한 여성분이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 준비할 때 어때요? 여자분들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을 때잖아요. 가장 스포트라이트 받고 주목받다 보니까 가장 예뻐 보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식욕 억제제를 이제 좀 복용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분이 어느 날 청담동 사거리 한복판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발가벗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알몸으로 돌아다니고 있던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가보니까 이 여자분이 알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IQ가 61세로 떨어진 거예요. 전응하고. 쉽게 말하는데 결혼 준비로 예뻐 보이려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평생 동안 지능 지수가 떨어진 그 선택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욕 억제제나 한약 다이어트는 정말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근데 전문가가 상의를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가가지고 식욕 억제제를 복합으로 이제 처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식욕 억제제 이제 해보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욕심이 많이 나요. 효과를 너무 보시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절제가 잘 안 돼요. 자기 절제가 잘 됐으면 사실 여기까지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한약 다이어트나 식욕 억제제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도 기존에 대안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수술적인 요법, 비수술 요법이 있는데 보통 수술적인 요법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 몸에 이제 혈관에 지방이 끼는 거예요. 혈전이라고도 하고 피딱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목이나 이런 데 경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쓰러지게 되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혈관 수술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빼내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수술요법으로 관리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전에 약이나 주사치료 등을 통해서 보통 흔하게들 이제 관리가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약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비용도 비용인데 사실 부작용이란 게 항상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건데 혈압약이 혈관 계통에 작용하는 약이잖아요. 근데 이거의 부작용도 혈관 질환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은 지금 당장의 뇌출혈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약이 개발되고 나서 그 통계적으로 갑작스러운 돌연사 확률이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반면에 뇌경색이나 치매의 비율이 확 올라가게 됐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혈압을 강제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뇌경색, 부작용 보이시죠? 뇌경색. 뇌경색은 뭐냐면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해서 뇌세포가 죽는 걸 말해요. 그거 말고도 혈관성 치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이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혈압약 말고도 다른 약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무력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뇨약도 당뇨약이고 뭐 고지혈증약 이거 다 흔하게 드시는 약들이죠. 당뇨약, 고지혈약, 혈압약 이런 것들이 다 부작용들이 있어요. 특히 위산억제제는 어디 많이 쓰이냐면 관절염약 드시는 분들 있죠. 관절염약 드시는 분들이나 진통제 좀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약봉지 보세요. 위산억제제 분명 100%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제 성분이 위벽을 깎아놓는 그 성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산억제제를 같이 처방해 주게 되거든요. 근데 위산억제제를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영양 흡수가 안 돼요. 얘가 영양소를 또 막는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 실조로 빠지게 되고 몸의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대안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몸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쓰레기 악취가 나고 또 벌레가 꼬이면서 우리가 이걸 알아채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곱게 신문지를 덮어놓고 근데 냄새는 못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칙칙 방향제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 해결이 된 걸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해독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쓰레기들을 근본적으로 치워버리는 게 진짜 해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텐데 방법이 생각보다 너무 심플해가지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가장 청소의 핵심은 이겁니다. 쉬면 돼요. 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진짜 우리 몸이 쉬고 있을 때는 다양한 세포에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세포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단백질을 스스로가 재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간헐적 단식이 유명해진 이유가 예전에 노벨상을 한번 수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세포가 하고 있는 그 재활용에 대한 그 작용을 검증을 해놔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손상된 부분을 이제 복구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세포가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상태, 건강한 상태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완벽한 쉼의 상태는 사실 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뭐냐면은 소식이나 영양에 대한 부분이 있고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또 항산화라는 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너무 몸이 안 좋거나 너무 아플 때 환자분들 보면 입맛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자체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회복해야겠다. 회복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예 뭐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면. 우리 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잠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몸이 살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거예요. 그게 세포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쉼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좀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강의 끝나고 몇 시에 주무실지 생각하면은 또 수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걸리는 게 있으시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소식하고 영양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소식을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우리 주변에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 시간 끝나고 혹시 야식 준비하시는 분 있지 않으신가요? 출출하시죠? 이거 빨리 꺼버려야겠네. 안 되겠네. 지금 반응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한다는 게 관리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 영양을 채워주는 게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게 미국 농림부에서 조사한 건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 50년도와 99년도의 영양소를 비교한 거예요. 비타민 A, C, 뭐 칼슘, 철분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보면. 근데 이거 토마토만 그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뭐 다양한 야채나 과일들이 이렇게 영양소가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졌고 속성 재배, 대량 재배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비료를 줘가지고 빨리빨리 키워내는데 실질적으로 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내실이 없는 거예요. 영양소가 너무 비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고 자란 우리 아이들도 겉모습은 멀쩡한데 점점 허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영양소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고 실제로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이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야채나 과일을 9접시 드셔야 된대요. 우리 결혼식장 가면은 그 둥그런 접시 있죠. 뷔페 접시. 그거보다 약간 1.5배 더 큰 둥그런 접시를 가지고 그걸 9접시 드셔야 돼요. 굉장히 많죠.
한 접시 먹기도 사실은 우리가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걸 9접시는 드셔야지 이런 영양에 대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힘든 점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노화를 어떻게 막을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이 탑건이라는 영화 아시죠?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네, 연식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탑건의 두 주인공이었어요. 이제 뭐 톰 크루즈와 맥길리스, 이 두 분이 똑같이 3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후의 모습은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봐도 똑같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지는 않으시죠? 한쪽은 어떻게 보면 세월을 비껴나간 것 같고 한쪽은 세월을 정통으로 맞으신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불어나시고 이렇게 주름이나 흰머리까지 생기셨는데 이 노화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노화가 분명히 관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톰 크루즈는 노화 관리가 굉장히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그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네, 나이 먹으면 다 안 그럽니다. 노화 관리 잘 되면 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노화 관리 핵심은 이거였어요. 활성산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몸에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매연인데 이게 이 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인체 질병의 90%를 이 활성산소가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항산화. 그래서 요즘에 항산화, 항노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녹차, 타트체리, 레드 오렌지, 캐러트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고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케르세틴 어디에 많냐면은 양파에 많아요. 양파 껍질에 많아요. 근데 양파 껍질 드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드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이거 TV에서 분명히 많이 나왔어요. 양파 껍질 우린물이 뭐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좋다 이런 거 종종 나와요. 근데 그래도 양파 껍질 드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뭐 타트 체리도 뭐 체리 좀 비싸요. 이게 체리 한 팩 조그만한 거에 막 한 5,000원, 10,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해독이 어려운 이유를 이제 해독이 어려운 이유를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유기농 야채를 하루에 9접시 이제 사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구해봤는데 하루에 최소 3만 원 이상은 들어가요. 최소. 이게 정말 싸게 샀을 때가 이제 최소 3만 원.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걸려요. 이런 것들을 야채 하나하나 손질하고 씻어내고 그거를 또 도시락으로 챙겨 다니고 솔직히 이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좀 자유를 누리시는 분일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저도 그랬으니까. 이거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노화에 대한 부분도 흘러가는 시간 붙잡을 수 없는데 노화 관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움이라는 안티에이징 센터에서 보통 이 노화 관리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차움이 뭐냐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길라임 해서 뉴스에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차병원 아시죠? 차병원. 그 차병원에서 이런 VIP 손님들을 대상으로 차린 센터가 안티에이징 센터가 이 차움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뭐 가입비가 1억 2천인가 그러고 연회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 관리다 보니까 이런 일반인들은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식품이나 어떤 이런 저희가 말하는 해독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린 이 에이즈락 TR-라이티라는 거예요. 에이즈랑 TR-라이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차별성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영양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차별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쉐이크 있잖아요. 쉐이크가 타사의 뭐 다이어트 제품으로 보통 쉐이크가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식사 대용 아니면 포만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쉐이크가 많이 개발이 돼요. 하지만 이 TR-라이티에 들어있는 쉐이크는 단순하게 포만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쉐이크 한 끼에는 이만큼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음식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영양소가 칼로리는 빼고 영양소만 추출해서 이 쉐이크 한 포에 들어있어요. 한 포. 한 끼에 이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이거 한 끼에 다 드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마 먹기도 힘들고 배불러서 먹기도 힘든데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고. 근데 이게 한 포에 들어있는데 우리 뭐 좀 급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파리바게트 같은 데 가가지고 특정 상표를 걸어냈네. 예, 파리 땡땡에 가가지고 이제 빵을 사 먹기도 하잖아요.
빵을 사 먹기도 하는데 그 빵 가격하고 비슷해요. 이 쉐이크 한 포가. 그러면 차라리 빵 먹는 이거 먹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쉐이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아까 보신 소식을 하기 힘든 이유는 이 괴롭잖아요. 너무 먹을 거리들이 많아서. 근데 이 식욕이라는 게 사실은 호르몬의 문제예요. 뭐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그 화학작용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을 컨트롤해 주지 못하면은 이 다이어트나 이런 식단 관리는 100% 실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티알라이트는 굉장히 큰 차별성인데 유일하게 이런 호르몬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시로는 뭐 점프스타트에 이 샤프란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샤프란 이름 굉장히 익숙하시죠? 섬유유연제. 근데 그 사실은 섬유유연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향신료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근데 이 샤프란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건강 관련 TV 토크쇼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가장 먼저 건강 기록을 건네받은 더 오지쇼의 심장외과 전문의 메멧 오지 박사도 and your BMI is high. It's probably to do that, I've got a miracle appetite suppressant to kill your hunger. Science says about how saffron extract can suppress your appetite to control the emotional eating. Now, take a pill, like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with saffron, it goes into your intestinal system, it goes up to your brain and does the same thing to your brain. So it stimulates the release of those same chemicals, gives that feeling of relief without that short-term hit from the carbohydrates. So when you see food, you don't have to put it in. You don't feel addicted to have to put it in there. You can actually, nice smile, isn't it? Yeah. You actually have the ability to say no without struggling. 보시는 것처럼 이 샤프란이라는 게 우리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충분히 들기도 하고 더 이상 나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의지력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차별성을 제가 딱 하나 꼽자면 이 에이즈락이라는 차별성이에요. 이게 아까 소식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식단관리법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많이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기본적인 원리는 이 소식에 있어요. 그 심지어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한 거지 이런 어떤 사람한테 대한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인류사 통틀어서 검증된 유일한 이 건강관리에서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소식 이론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에이즈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굶지 않아도 먹으면서 소식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 기술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식의 효과를 낼 때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이 이름 보이시죠? 에이지, 나이, 락, 잠그다. 나이를 잠근다는 거예요. 소식 효과를 주면서 나이가 어려진다, 젊어진다. 어떻게 믿겨지시나요? 솔직히 저는 잘 안 믿겨졌어요. 근데 만약 이거 사실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이면 대박 아닌가요? 사실 저는 이 연구소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있어요. 전 세계 3대 유전공학 이제 연구소인데 여기가 우리 생로병사 비밀이나 뭐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다큐 채널 있잖아요. 그곳에서 아직도 노화 관련된 이론이나 노화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는 항상 이곳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따와요. 아직도 노화 하면은 라이프젠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노화 분야에 있어서는 신뢰받는 곳이고 명망이 높은 곳인데 이곳에 있는 과학자분들이 이제 뉴스킨의 인수합병이 되시면서 같이 함께 이 과학 기술력을 개발을 해내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이제 220여 명의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가 계시는데 너무 모르는 얼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 그나마 친숙한 한국인이 한 분 계세요. 여기 계신 이 정명희 박사님인데 실제로 이분은 검색을 해보셔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님이세요. 지금도 현재 의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그리고 전 서울대 부총장을 역임하셨어요. 총장은 선출제라면 부총장은 임명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교수 직분에 있어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분이 부총장 자리거든요. 부총장까지 역임을 하셨었고 또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 아시죠? 이거 예전에 그 줄기세포 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때 서울대 조사위원장을 또 역임하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력도 실력인데 도덕성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파마넥스나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정말 이상한 회사였다면 아니면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 진짜 효과 없고 그냥 판매를 위한 그런 걸로만 이제 만들어졌다면 과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파마넥스나 뉴스킨에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실제로 이런 과학진들이 한번 예전에 컨벤션이라는 그 행사에서 나와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단순히 건강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 던진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곳에 오셨고, 뉴스킨은 그걸 제품화한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간편하고 손쉽게 저렴하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자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PDR이라는 곳에 등재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처방 약전이에요. 근데 이 처방 약전,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어떤 몸이 안 좋은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 저 어떡할까요? 저 너무 힘든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의사들이 제가 상태를 보아하니 이 티알라이트를 좀 드셔야겠네요. 이렇게 처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거는 인터넷 주소창에 pdr.net 검색하시면은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거기서 TR90 이거 그대로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 베네핏, 이점, 뭐 주의사항 막 이렇게 약에 대한 기술처럼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효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에이즈락에 대한 효과가 어떤 거냐. 그래서 에이즈락이 도대체 뭐냐. 에이즈락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정상세포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있으신 많은 이제 회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만약에 여기 계신 회원분들이 만약 10년 전에 몸 상태로 돌아가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나 좋을 것 같으시죠? 근데 내 세포가 지금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딱 태어난 그 순간의 세포 상태가 가장 좋을까요? 딱 태어났을 때가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정상세포로 갖고 태어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화가 되면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손상이 되고 병든 세포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건강관리나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어떤 느낌이냐, 병든 세포의 사이즈를 이렇게 싹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된 세포가 가려지기도 하고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 괜찮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아니면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세포는 여전히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요 현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건강도 질병이 뭐 암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즈락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큰 차별성이 보이는데, 에이즈락은 어떤 거냐, 이 병든 세포를 사이즈를 줄인다. 근데 사이즈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세포의 정체성까지도 92% 정상세포로 돌려준다. 100%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 과학 기술은 92%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92%만 돼도 너무 대박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게 에이즈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TR-라이트 굉장히 좀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적용된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에이즈락 보시면은 왼쪽 분과 오른쪽 분 분명히 같은 분입니다. 살만 빠진 게 아니죠. 지금 피부 상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졌어요. 보시면은 네, 왼쪽 오른쪽 구분이 너무나 명확하시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얼굴이 뻘겋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파 보이지만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희를 만나셨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스테로이드 약을 주사로 직접 혈관에다가 일주일에 2~3차례 이렇게 맞을 정도로, 주기적으로 맞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부작용 중에 뭐가 나타나냐면, 일단 한쪽 눈이 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몸집이 갑자기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kg가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희를 뉴스킨에 일단 피부가 화장품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아토피를 좀 치료해보고자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이게 그냥 화장품만 브랜드 체인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께 해독을 권해드렸고, 이분이 실제로 해독을 하시고 나서 90일이 채 안 됐을 때 모습이 오른쪽 모습이에요. 실제로 90일이 완전히 지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을 때도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왼쪽과 오른쪽 굉장히 차이가 많이 보이시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굉장히 좀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체중이 100kg에서 지금 70kg대를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작년에 했던 분인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고, 피부 상태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 원래 한쪽 눈은 실명하셨는데 한쪽 눈이 시력이 점차 감퇴되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도수가 되게 높은 안경을 쓰셨는데 해독을 하시고 시력이 너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눈 안 좋은 거 분명히 아는데 왜 안경을 벗고 다니지? 해서 물어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연결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진짜 어떻게 보면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에게도 많이 좀 그런 감사 표현도 많이 해서 굉장히 좀 뿌듯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소가 쌓이면은 사실 어떤 부분이 가장 티가 나냐면 사실 우리가 등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등이 하수처리장이라고 별명이 있을 만큼 등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래서 등 상태로 보면은 이 독소가 쌓인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분도 3개월이 지나고 나셔서 등이 좀 많이 빠지셨죠.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피부 결이나 이런 상태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지금 더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원래 50대신데 피부 상태 보시면은 거의 뭐 30대 30대도 아니고 한 10대, 20대?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복부 비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소가 많이 쌓이면은 등이 구부정해져요. 왜냐면 이 승모근에 독소혈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승모근이 이렇게 독소가 많이 쌓인 분들 부욱하고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통증도 심하고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는데 이 중학생도 해독을 하고 나서 다른 것보다 지금 자세 보이세요? 자세? 완전히 다르죠. 꼿꼿하게 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또 차별성이기도 합니다. 그 배만 쏙 들어갔죠. 이분은 고혈압도 있으셨고 건선이 있으셨는데 배만 쏙 빠지시면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부분까지 해결을 하셨습니다. 또 이분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이분 나이 맞추는 분 제가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보통 뭐 20대, 뭐 30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이 지금 50대 중반이십니다. 50대 중반이세요. 실제로 50대 중반. 원래도 근데 에이즈라 매니아시고 사업자시기 때문에 원래도 관리를 잘 하셨었는데 이게 해독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더 어려워지신 거예요. 중학생 등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TR라이트 하실 때 피부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피부가 뽀얘지려고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신데 해독을 하면 공통적으로 피부가 정말 빨리 이렇게 하얗게 변해요. 지금 피부 색깔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승모근 말씀드렸죠. 승모근 내려간 거 보이세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 해독을 하시면은 체중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체중은 변화가 없는데 라인이 진짜 예뻐져요. 그게 진짜 해독과 이 다이어트의 차별성인 것 같아요.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분들도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런 원래도 뭐 그렇게 뚱뚱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정말 예뻐지고 있죠. 이분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효과를 보시다 보니까.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같은 옷입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 같은 옷 다른 느낌. 네, 만약 지금 내 옷장에 내가 못 입고 있는 옷들이 있다. 그럼 해독하세요. 돈 버시는 겁니다. 네, 이분은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24시간 내내 붙어있는 저의 와이프입니다. 네, 너무 크게 웃어주지 마세요. 네. 이분 원래 운동 저희 되게 좋아했어요. 커플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헬스장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심지어 헬스장 문 닫는 날은 공원 같은 데 가서 따로 저희가 진짜 맨몸 운동하기도 할 정도로 운동 매니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왼쪽 사진이 뭐냐면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스스로 했을 때 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몸도 되게 탄탄해요. 지금 복근도 살짝 보이시죠? 보통 크로스핏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몸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딱 3개월 해독했을 때요. 왼쪽도 건강해 보이고 오른쪽도 건강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느껴지실 거고 분명히 이 중에서 어느 몸이 더 좋겠냐 물어본다면은 거의 대다수는 아니 제가 만난 100%의 분들은 오른쪽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내 스스로 할 때랑 이 TR라이트 에이즈락으로 해독할 때의 차이점입니다. 실제로 인바디 검사 결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지방 이 지방만 쏙 뺐어요. 기름기만 싹 걷어내고 근육량은 오히려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몸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국 이렇게 오다 보면 내가 근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나는 내 스스로 관리 잘해서 이런 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사실 에이즈락은 조금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에이즈락은 지금 뉴스킨에서만 나오는 독점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과학기술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대학교에 계신 정명희 교수님만큼의 공부량은 채우셔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채우셔야지 이 에이즈락에 조금 근접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밥을 꼭 먹어야 돼.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 나 밥 못 먹는데 어떡하죠? 밥 꼭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식단 관리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좀 힘들지 않아요? 나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감이 좀 부족하신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이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호르몬이 무너져서 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의지를 키우는 방법인데 지금 현존하는 제품 중에 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유일한 제품이 티알라이트입니다. 그리고 90일 너무 길어요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90일 어때요?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막 질문 드렸는데 90일 너무 긴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러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90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40년 동안 한 번도 청소 안 했어요. 아까 그 집 쓰레기 쌓였던 거 기억나시죠? 한 번도 청소 안 했고 뭐 군데군데 거미줄도 쳐 있고 막 낡고 부식된 곳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개월 만에 싹 재건축을 해준다. 길까요? 짧을까요? 네, 굉장히 짧죠. 네, 그리고 네 번째, 효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여기서 또 해독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효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다쳐도 골절 입은 분과 찰과상이 있으신 분들이 회복되는 그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가면은 뭐 몇 주 이렇게 나오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느낌만 가지고는 내 몸에 손상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몸에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좀 다르게 보여요. 근데 그래서 느낌 말고 데이터로 측정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뭐 양자기 측정이라는 것도 있고 스캐너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 여기 초대해 주신 사업자분들이 그거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몸이 얼마만큼 회복되고 있는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겉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90일이 끝나고 식욕억제제를 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효과가 진짜 잘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몸이 안 좋아졌는데 90일이 지나면서 몸의 신체 기능은 최상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최상의 상태로 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하는 무엇이든지 다 효과가 좋아요. 티알라이티 하면은 처음에 90일 동안 효과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끝나고 나면은 뭘 하더라도 몸이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느낌 말고 꼭 데이터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요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오지 않아요. 절대로 요요 오지 않습니다. 90일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과정이 90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히 이벤트라고 생각하면은 좀 힘들어요. 근데 내 삶이 바꾸는 그 습관을 바꾸는 습관 성형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 지인이하고 요요 왔다던데 효과 없다던데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주변에 이제 뉴스킨 하는 분들 요즘에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제품은 50%가 확실한 효과를 줘요. 근데 나머지 50%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희 오늘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일부분을 좀 느껴보신 걸 텐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과학적인 데이터나 그런 기반이 없는 것 같나요? 저희 굉장히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 부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비싸요. 이 TRIT 159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들으시고 처음에 비싼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게 통계를 낸 건데 한 사람이 한 달에 쓰는 식비만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36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평균적으로. 36만 원이 3달이면 어때요? 108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독이 아니라 그냥 내 몸에 독소 쌓는 생활 습관이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실 159만 원 비싸다 그게 공감이 안 되진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겪어보니까 내가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다 쓴 다음에 추가적으로 159만 원 쓰려고 하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독소 쌓는 음식, 독소 쌓는 생활 습관 대신에 그 지출을 해독하는 데 써보자. 지출의 품목을 바꿔보자 그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해독을 하신 분들은 처음에 내가 느꼈던 것보다 이게 굉장히 저렴한데 오히려 돈을 아끼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외식비도 안 쓰고 뭐 커피나 이런 음료값도 덜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보신 것처럼 못 입던 옷으로 입게 되잖아요. 쇼핑 그리고 3개월 동안 쇼핑 안 해요. 왜냐면 사이즈가 주는데 지금 당장 쇼핑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이즈가 변하신 다음에 하시지. 그러니까 돈을 오히려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담이신 분들은 제가 진짜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요즘에 돈 버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뉴스킨을 통해서도 돈 버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쿠팡 파트너스나 인플루언서들도 뭐 공구 진행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유튜버들도 되게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신의 본업이 아니라 다른 이런 추가적인 엔잡을 통해서 이제 돈을 추가적인 수입을 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중에 대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라고 있어요. 실제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에 상품 추천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3%의 캐시백을 지급을 해요, 쿠팡에서. 근데 뉴스키는 3%보다 훨씬 더 많이, 일반 소비자들도 최소한 6%의 캐시백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소비자가 이 TR라이트가 소개가 되면은 6%, 한 85,000원 정도가 소개비 캐시백이 지급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소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 TR라이트를 얘기를 한번 꺼내보겠다, 그러시면은 최소 5에서 40%까지 내가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사업에까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오너와 같은 삶을 사실 수도 있는 게 뉴스킨의 보상제도예요. 근데 한건 하나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내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달에 TR라이트를 내가 먼저 해본 거예요. 내가 먼저 해봤는데 다음 달이 됐는데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슬림해졌냐?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 해서 내 주변에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 2명 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2명 정도 있겠죠. 제가 물어봤을 땐 거의 100%가 2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2명보다 조금 더 생각해서 4명 정도한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4명이 나를 쫓아서 이 TR라이트라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똑같이 나와 함께 이 위너풀에서 돌아가고 있는 해독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그림이라면, 만약에 내가 소비자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한 사람당 85,000원의 캐시백이라고 했죠. 4명이니까 이제 34만 원 정도가 이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85,000원? 아니죠. 34만 원 더 되죠. 제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네요. 계산 맞죠? 네, 34만 원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34만 원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만약 적극적인 소비자다, 그러면은 약 120만 원까지도 캐시백이 가능해요. 자, 34만 원이 좋으세요? 120만 원이 좋으세요? 120만 원이 당연히 좋죠. 그럼 제가 이 적극적인 소비자 대리점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 뭐냐면은, 이번 달에 나만 이 좋은 제품, 나만 이 좋은 혜택을 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이 해독 프로그램 TR라이트를 함께 할 사람 한 명만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부부다, 그럼 나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식단 관리하는 거, 어차피 같이 이렇게 식단 관리하는 거 내 아내와 함께 혹은 내 남편과 함께 같이 시작을 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내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한 명이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 다음 달 이렇게 4명이 소개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저는 120만 원까지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평생 직장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매일경제 신문에 실제로 실렸던 기사인데, 어떻게 보면 철바통 버리고 여차하면 이직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다양한 수입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돈이 나가는 구멍은 여러 가지인데 돈이 들어오는 구멍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TR라이트라는 제품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외적인 미모도 챙기시고 더 넓게는 이런 수입적인 부분까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모두들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